안녕하세요. 개쩌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직접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긴장되네요. 아이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편하게 친구한테 이야기해주듯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정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개쩌는 라디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결혼한 지 한 7년 정도 된 친구예요. 제가 알기론 진짜 알콩달콩 잘 사는 부부였거든요. 둘이 데이트할 때부터 봐왔는데 서로 진짜 많이 아끼고 보기 좋은 그런 커플이었어요. 그 친구 이름을 지수라고 할게요. 물론 가명입니다. 지수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지수 남편을 민호라고 할게요. 민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개발자였어요. 연봉도 꽤 괜찮은 편이었고요. 이 친구들이 신혼 때 제가 집들이도 갔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둘이 경제관념이 정말 확실했어요. 결혼 초부터 통장 관리, 저축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신혼집도 대출 없이 전세로 시작했거든요. 이 친구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 약속했대요. 우리 돈 관리는 투명하게 하자. 각자 월급은 공동 통장에 넣고 저축하고 생활비 쓰고 이런 약속이었던 거죠. 지수가 그때 얘기해줬는데 둘 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돈 관리에 진짜 신경을 쓰는 편이었어요. 신혼부부들 많이 하는 그런 약속 있잖아요. 진짜 현실적이고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특히 맞벌이 부부면 이런 약속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얼마 벌고 얼마 쓰고 얼마나 저축하는지 이런 거 다 공유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아무튼 두 사람 다 맞벌이였고 돈 관리는 지수가 가계부도 꼼꼼하게 쓰면서 주로 했대요. 요즘은 앱으로도 관리한다던데. 그래서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심지어 연말에는 그 해 재정 상황 리뷰까지 한다고 해요. 저는 그런 거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근데 지수가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남편 민호의 월급에서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지수가 어느 날 남편 회사 동료 부인이랑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월급 얘기가 나왔대요. 그 동료랑 민호랑 직급이 같았거든요. 근데 그 동료 부인이 남편 월급이 450만 원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순간 지수가 당황한 거예요. 왜냐면 민호 월급은 지금까지 400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진급한 개발자들 연봉을 다 올려줬던 거예요. 근데 민호는 지수한테 그 얘기를 안 했던 거죠. 집에 와서 민호한테 물어봤대요. 여보, 혹시 월급 올랐어? 그랬더니 민호가 약간 당황하면서 그게 조금 올랐어.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둘러댔대요.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의 수당까지 해서 450만 원인데 실제로 공동 통장에 들어오는 건 400만 원 정도? 이건 누가 봐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남은 50만 원은 지금까지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에는 세금이며 4대 보험이며 그런 것들 때문인가 했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답니다. 근데 이게 몇 달을 그러니까 어느 날은 지수가 너무 궁금해서 회사 4대 보험이랑 세금 얼마나 떼는지 찾아봤대요. 막상 계산해보니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또 아니더래요. 그러고 지수가 남편 핸드폰을 우연히 봤는데 사실 우연은 아니고요. 좀 의심이 가서 몰래 봤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인 제가 듣기에도 좀 그랬지만 근데 또 이해는 돼요. 아니 여튼 간에 핸드폰에 뱅킹 앱 알림이 떴는데 땡땡은행 이체 완료, 시어머님 계좌로 50만 원. 순간 지수가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해서 얼어붙었대요. 그동안 남편이 지금까지 매달 시어머니에게 50만 원씩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더 이상한 게 지수네 부부는 시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로 30만 원씩 이미 보내고 있었거든요. 명절에도 따로 용돈 드리고 생신에도 선물 드리고 그런데 왜 몰래 50만 원을 더 보내고 있었을까요? 지수가 바로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여보, 이거 뭐야? 엄마한테 매달 돈 보내? 그랬더니 민호가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말하더래요. 그게 엄마가 요즘 좀 힘드시다고 해서 용돈 좀 드리고 있었어.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네. 그랬더니 지수가 언제부터? 민호가 머뭇거리더니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지수가 더 캐물었더니 결혼 초부터. 그러니까 7년 내내 이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게다가 처음에는 30만 원이었는데
월급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올려서 지금은 50만 원까지 된 거래요. 아, 진짜 지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7년 동안 평균 40만 원씩. 계산해보니까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집 보증금의 반 정도는 될 액수였대요. 지수는 그동안 둘이 얼마나 열심히 저축했는지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대요. 진짜 제가 다 눈물이 날 것 같네요. 그날 저녁에 지수와 민호는 크게 싸웠대요. 지수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보냈냐고 따졌고, 민호는 내 월급으로 내 부모님 도와드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러고 맞받아줬대요. 그러니까 뭐 사실 두 사람 다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자기 번 돈으로 부모님을 돕는 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런 결정을 한다는 건, 그것도 그렇게 큰 금액을. 근데 더 놀라운 건 뒷이야기예요. 지수가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봤대요. 다음 주말에 시댁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어머니, 매달 50만 원씩 받고 계신 거 맞으세요? 어려운 일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니? 우리 아들한테 50만 원은 매달 받지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네 시동생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로 보태는 거야. 민호가 그걸 너한테 말 안 했니? 라고 하더래요. 민호는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은 시동생 대학 생활비로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시동생은 의대에 다닌다고 했는데 등록금이 장난 아니잖아요. 게다가 자취방 월세에 생활비까지.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지수가 남편한테 시동생 학비 지원한다고 왜 말 안 했어? 라고 물었을 때였어요. 민호가 시동생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 용돈이라고 했잖아 라면서 민호는 아내에게 시어머니 용돈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지수는 더 혼란스러워졌죠. 지수는 집에 와서 남편을 다그쳤대요. 아니, 시동생 생활비를 왜 우리가 내야 하는데? 그것도 나한테 말도 없이?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민호가 말하더래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느라 벌이가 시원찮으셔. 동생은 의대 나와서 의사가 되면 나중에 부모님 모실 거야. 이건 우리 가족 내부의 일이고 너한테 말하면 너도 부담스러울까봐. 지수는 더 화가 났대요. 그럼 시동생만 네 가족이고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결혼해서 7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했다는 게 말이 돼? 지수 입장에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잖아요. 7년 동안이나 비밀로 한 거니까요. 그것도 거짓말까지 했으니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에 지수는 한숨도 못 잤대요. 혹시 또 다른 비밀은 없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렇긴 한데 지수가 남편이 자는 동안 핸드폰이랑 노트북을 다 뒤져봤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지수가 그날 밤에 남편 노트북에서 또 다른 은행 계좌를 발견했는데 남편 통장이 하나가 더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통장에는 회사에서 주는 성과급이랑 수당이 따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7년 동안 모인 금액이 무려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고요. 매년 받는 성과급이랑 야근 수당, 그리고 보너스까지 그걸 전부 다 따로 모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지수는 그냥 그걸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짐을 싸서 그냥 무작정 친정으로 갔대요. 그때 시간이 새벽 3시였는데도 콜택시 불러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놀라서 말렸지만 지수가 난 당신 같은 사람 이제 못 믿겠어.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말하고 그냥 나가버렸대요. 남편은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랬는데 지수는 일주일 동안 연락을 완전히 끊었대요. 진짜 충격이 컸던 거죠. 돈 문제만 해도 그런데 거짓말까지 했으니까.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수 친정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보셨는데 저도 자세히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수한테 연락했더니 그제서야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지수가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살이 확 빠졌더라고요. 일주일 사이에 3kg나 빠진 거예요. 그러다 결국 지수 부모님이 중재해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났는데 민호가 울면서 사과했대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민호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수염도 안 깎고 완전 엉망이었대요. 미안해. 처음에는 동생 학비 때문에 말 못했는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성과급 통장은 너한테 깜짝 선물 주려고 모으던 거였어. 진짜야. 지수가 물었대요. 그럼 왜 어머니 용돈이라고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그 3천만 원은 뭐야? 성과급 받을 때마다 왜 말 안 했어? 민호가 답했대요. 시동생 학비 얘기하면 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리고 성과급은 너 늘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했잖아.
5주년 때 깜짝 선물로 유럽 여행 보내주려고 모으던 거였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고 그러다 7주년까지 온 거야. 지수는 반신반의했대요. 그래서 그 통장 내역을 봤는데 진짜 몇 번 소액 출금 외에는 돈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리고 실제로도 민호 컴퓨터에서 유럽 여행 계획 파일도 발견됐다고 해요. 파리, 바르셀로나, 로마 전부 지수가 가고 싶어 했던 도시들이 다 있었고 호텔까지 체크해둔 흔적이 있었대요. 민호가 또 말하길 맞벌이다 보니 지수가 일에 치여 사는 게 너무 안쓰러웠대요. 한 번도 제대로 된 해외여행을 못 가봤는데 큰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게다가 지수가 평소에 돈 쓰는 걸 너무 아껴서 자기가 깜짝 선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못 갈 것 같았대요.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저라면 글쎄요.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가끔은 뭐 깜짝 선물을 위해 비밀을 지키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7년이나 그런 비밀을 유지한다는 건 조금 과하긴 했죠. 아무튼 지수는 일주일 정도 더 고민하다가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대요. 대신 3가지 조건을 걸었죠. 첫째, 앞으로 모든 통장과 금융 내역은 100% 공개할 것. 작은 용돈 계좌까지도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어요. 둘째, 시동생 생활비는 두 사람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것. 지수는 시동생 학비를 완전히 끊자는 건 아니었지만 금액을 조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에게도 알려서 형이 아니라 형 부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로 했죠. 셋째, 그 3천만 원으로는 정말 유럽 여행을 갈 것. 이건 민호도 흔쾌히 동의했죠. 오히려 드디어 내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겠네 라고 오히려 좋아했대요. 그리고 지수는 한 가지 더 조건을 추가했어요. 민호도 가계부 작성에 참여하라고요. 둘이 함께 앉아서 주간 지출을 검토하고 매달 재정 상황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대요. 처음에는 민호가 좀 귀찮아했지만 결국 동의했죠. 그래서 지수와 민호는 결국 하의했고 약 2달 전에 둘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3개국 여행을 다녀왔대요.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지수가 말하기를 여행 중에 민호가 진짜 세심하게 잘 챙겨줬대요. 모든 일정을 미리 준비해두고 지수가 좋아하는 음식점도 다 예약해두고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 지수에게 반지까지 선물했대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들으면서 느낀 게 부부 사이의 비밀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돈 문제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숨기면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수가 나중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난 돈 자체가 아니라 민호가 나를 배제했다는 느낌이 제일 서운했다고. 우리가 가족인데 왜 그런 중요한 결정에서 나를 빼놓은 거지? 저는 그 말이 진짜 공감되더라고요. 특히나 남녀 관계에서는 이렇게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깜짝 선물 같은 것도 좋지만 큰 금액의 지출이나 가족 부양 같은 중요한 결정은 함께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저도 들으면서 내가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저라도 정말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나 모르게 하는 행동들은 어쩔 수 없이 저도 섭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가 가장 컸던 거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이 일을 계기로 서로 소통도 더 자주 하게 됐고 오히려 요즘은 둘이 함께 재테크 공부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건 정말 좋은 현상이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돈 문제는 정말 결혼 생활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더더욱 서로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 배우자에게 멋진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 둘 다 이해가 가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거짓말이나 비밀이 생기면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개쩌는 라디오 이메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개쩌는 라디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